안녕하세요. 2014년도 상반기 초졸 실과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우선 이번 해에 출제된 경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출제 경향을 살펴보시면 예상했던 대로 생활과 환경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요. 생활과 환경이라고 하면 식물, 동물 생각나시죠? 그래서 식물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화초 부분이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 생각나세요? 목재군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목재에 해당하는 내용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물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시면요.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동물 하면 애완동물과 또 어떤 동물이 있었나요?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육되는 경제동물이 있었죠. 이렇게 두 가지 해당하는 내용이 출제가 됐고요. 역시 그 다음에 우리의 식사 부분이라고 하면 음식 만드는 부분인데요. 음식 만들기 전에 영양소 부분, 그쵸? 각 영양소에 해당하는 식품군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요? 음식 만들 때 한 그릇 음식 생각이 나시죠? 한 그릇 음식에 해당하는 내용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과 만들기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손바느질로, 그쵸? 생활용품 만드는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고요. 생활용품 만들기. 그래서 생활용품 만들기에서 해당되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손바느질이 있었고요. 손바느질. 그리고 십자수가 있었고, 그리고 대바늘 뜨기, 그쵸? 대바늘 뜨기가 있었죠? 대바늘 뜨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 출제됐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출제된 경향을 좀 보이고요.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식물 부문입니다. 열매 채소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워주셨던 부분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열매 채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채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같이 한번 정리해보면 토마토, 수박, 그쵸? 토마토, 수박,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호박, 고추 등이 있었죠? 호박, 고추 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잎줄기 채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잎줄기 채소에는 배추나 양배추, 배추나 양배추, 그리고 또 보니까 상추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상추 등이 해당이 되고요. 하나 더 채소군 중에서요. 생각해보면 이제 뿌리 채소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뿌리 채소. 뿌리 채소에 해당하는 채소들은요. 얘를 생각을 해보면 무나 당근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생각해보면 고구마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채소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고요. 우리 1번 문제 보시면 이제 열매 채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상추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잎줄기 채소에 해당이 되죠. 잎줄기 채소. 그리고 고추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열매 채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고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추는 열매 채소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당근은요. 뿌리 채소에 해당이 되죠. 당근은 뿌리 채소. 그리고 배추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잎줄기 채소에 해당이 되죠. 잎줄기 채소. 이렇게 해서 정답이 2번이 되겠고요. 다음은 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2번 문제고요. 2번 문제에서는 이제 애완동물을 기르는데 준비물에 해당하는 내용이 보기 부분에 나와 있고요. 애완동물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2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준비물로 기르는 애완동물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애완동물의 정의는 뭐예요? 그쵸? 집에서 기르긴 하는데 사랑과 그쵸? 관심을 쏟아가면서 애정을 가져가면서 그쵸? 가족같이 키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애완동물은 이렇고요. 이제 준비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항과 수초. 수초는 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래, 산소 발생기,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물을 살 수 있는 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 토끼 같은 경우는 어디서 사나요? 그쵸? 보통 사육장에서 살죠, 얘네들은. 사육장에서 살고요. 그리고 인꼬는요? 인꼬도 보통 이렇게 사육장이 있죠, 얘네도. 사육장에서 살고요. 그리고 금붕어가 나와 있는데 금붕어는 어디서 사나요? 그쵸? 금붕어는 어항에서 살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고요. 금붕어가.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강아지가 나와 있는데요. 강아지는 어디서 살아요? 그렇죠? 집에서도 살 수도 있고 사육장에서도 살 수 있는데 요거는 그냥 집에서 산다라고 저는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토끼와 인꼬 부분은 제가 사육장이라고 적었는데요. 사육장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떻게 뭐 경제적으로 키우는 것도 있긴 한데요. 어떻게 돼요? 얘네 집이다라고 생각을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금붕어는 어항에서 사니까 위에 복에 해당되는 준비물에 속하게 돼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3번이고요. 3번에서는 천연 섬유의 원료를 골라라 하는 부분입니다. 천연 섬유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 그대로의 섬유를 천연 섬유라고 합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섬유를 천연 섬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크게 섬유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섬유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천연 섬유가 있고요. 크게 보시면 천연 섬유가 있고요. 천연 섬유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만들어진 섬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연 상태 그대로 섬유다. 그리고 하나 더 어떤 게 있나요? 인간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합성 섬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합성 섬유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인공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섬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번 문제는 천연 섬유의 이번엔 이제 원료라고 하니까 재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원료라고 하는 것은 재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크게 섬유에서 보시면 천연 섬유와 합성 섬유 이렇게 나뉜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보기 문제가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석탄이 나와 있는데요. 석탄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 섬유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합성 섬유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합성 섬유의 원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성 섬유의 원료. 그 다음에 양털이 나와 있는데요. 양털은 자연 그대로, 그쵸? 자연 그대로의 원료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천연 섬유 원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천연 섬유 원료다. 그리고 석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석유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얘도 합성 섬유의 원료에 해당이 됩니다. 합성 섬유의 원료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누에고치 나와 있는데요. 누에고치는 어때요? 그렇죠? 자연 그대로의 상태니까 얘는 천연 섬유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문제에서는 천연 섬유의 원료를 찾아라 했으니까 니은 부분 양털과 누에고치, 리을이 돼서 정답이 어떻게 돼요?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우선 섬유 부분을 이렇게 크게 나눠 드렸어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이제 원료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4번 문제고요. 4번에서는 이제 조리기구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조리기구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우선 읽어보도록 할게요. 액체나 가루의 액체 상태는 어떤 건가요? 그쵸? 물 같은 상태죠. 이렇게 흐르는 상태죠. 흐르는 성질이 있는 상태죠. 흐르는 성질이 있는 상태. 흐르는 성질이 있는 액체나 가루는 분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분말. 부피라는 건 뭔가요? 부피라는 건 얘가 얼만큼을 차지하고 있는지 양이죠. 그쵸? 차지하는 양이죠. 양을 잰다는 거죠. 이렇게 잴 때 사용하는 거다 이러고 나왔고요.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얘를 이제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보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마라는 거는 어때요? 어떤 거가 채소나 어떻게 돼요? 과일 같은 것을 썰 때 사용이 되죠. 그렇죠? 채소나 과일을 썰 때 사용하죠. 썰 때 바닥 부분에 사용을 하는 게 도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두 번째 이제 계량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2번 계량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량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량 기구 안에 속하고요. 얘는 계량 기구 안에 속하고요. 어떻게 돼요? 위에 나와 있듯이 액체나 가루에 부피 측정할 때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액체나 특히 분말을 잴 때는요. 이 위에 올라가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가루가 평평하게 깎일 정도로 맞춰줘야 돼요. 눈금에. 그래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가루를 잴 때는 어떻게 돼요? 가루를 잴 때는 평평하게 깎아서 재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계량 기구에는 이제 계량컵도 하나 있고요. 하나 더 계량 스푼이란 것도 있습니다. 계량 스푼이란 것도 있는데 우리 이제 시험 문제는 계량컵이 나왔고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세미는 어디에 이용이 되나요? 그렇죠. 설거지할 때 이용이 되죠. 수세미는 설거지할 때 사용이 되고요. 설거지할 때 세제와 함께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프라이팬은 어떤 거예요? 음식을 조리하고 가열할 때 쓰죠. 음식을 조리하고 가열할 때 사용을 하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조리기구에 해당하는 정답은 2번인 계량컵이 되겠고요. 다음은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5번이고요. 5번에서는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못을 받거나 그쵸? 뺄 때 사용하는 공구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많이 출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이번 해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별을 3개를 할게요. 요거는 자주 출제가 되고요. 우선 보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곱자는 어디에 이용이 되나요? 목재 사용할 때, 특히 마름질 할 때 사용이 되죠. 목재에 마름질 과정에서 치수 잴 때 사용을 하죠. 치수 잴 때.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패는 어디에 사용이 되나요? 대패는 목재를 예쁘게 가공할 때 사용이 되죠. 목재의 가공에서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도리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답이 장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도리의 역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못을 어떻게 돼요? 못을 받거나 혹은 어떻게 돼요? 뺄 때 사용을 하죠. 받거나 뺄 때 사용하는 게 무엇이다? 장도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드라이버가 나와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나사를 어떻게 돼요? 고정을 해줄 때 사용을 하죠. 나사 고정할 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5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3번 장도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6번이고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기 부분을 살펴보면요. 특징이 날짜별로 작성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수입과 지출의 내용. 수입이라는 건 벌어들이는 거죠. 그쵸? 벌어들이는 거고요. 버는 거라고 쓸게요. 저는 버는 것. 그리고 지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는 거죠. 소비하는 거죠.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의 내용 및 혹은 액수, 그쵸? 액수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해당이 되죠. 금액 등을 적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부분 보시면 수익 금액과 지출 금액을 계산해서 마지막에 뭐예요? 잔액을 적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날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내용, 어디에 쓰는지, 그리고 수입, 얼만큼 벌었고, 얼만큼 썼고, 마지막에 잔액이 얼만큼 남았는지,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선택하라 하는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시면 보기 부분에 원고지가 나와 있는데요. 원고지는 어떤 거 쓸 때요? 그쵸? 글 쓸 때 사용하는 부분이죠. 글을 쓸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사진첩이 나와 있는데요. 사진첩은 사진을 수집할 때, 그쵸? 사진을 모아서 정리할 때 사용하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용돈기입장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정답은 네, 용돈기입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용돈기입장에는 위와 같은 날짜별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지출 금액과 수익 금액을 적절하게 적어주고 마지막 잔액까지 적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습관을 길러주나요?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떤 걸 길러주나요? 전략 습관도, 그쵸? 전략 정신도 길러주게 되죠. 전략 정신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용돈기입장을 아이들에게 쓰도록 권장을 해야 되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식물 관찰 기록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식물들을 관찰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식물들의 특징과 모양 등을 기록해 놓는 부분이에요. 기록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번에 해당하는 정답은 3번 용돈기입장이 되겠고요. 다음은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7번이고요. 7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 이제 전략 문제인데요. 전략할 수 있는 생활 자원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기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컴퓨터 사용 후에는 전원을 끈다. 그쵸? 전원을 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는다. 그쵸?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야 어떤 게 전략이 되나요? 그쵸? 전기 부분에 해당하는 생활 자원이 전략을 하게 되겠죠? 여기 해당하는 부분은 정답은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 번 더 좀 더 살펴보면요. 우선 생활 자원 전략 부분에서 전기를 전략하는 부분은 컴퓨터 사용할 때 전원을 끄던지 아니면 플러그를 뽑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냉장고에 있는 하나 더 적어볼게요. 냉장고에 음식물은 꽉 채워 넣어야 하나요? 그렇지가 않죠. 음식물은 반쯤 채워놓고 그리고 하나 더 어떻게 돼요? 문을 자주 여닫아야 되나요? 그렇지가 않죠. 문은 필요할 때만 열어야 되죠. 필요할 때만 여닫는다. 대표적으로 이제 컴퓨터 사용하는 예 혹은 냉장고에 해당하는 예가 전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요. 하나 더 살펴보면 이제 흙과 나무에 해당하는 이제 생활자원 절약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하나 더 물로 한번 더 살펴볼게요. 물에서는 어떻게 절약을 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세탁물은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세탁하는 게 좋죠? 그렇죠? 세탁물은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하는 게 좋죠?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하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은 여러 번 이렇게 나눠서 하면 물도 많이 낭비가 되잖아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생활자원 전략하는 문제에서 전기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하나 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물에 해당하는 전략 방법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 물과 전기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8번이고요. 8번에서는 이제 바느질 문제예요. 두 장의 천을 겹쳐서 바느질 할 때 바느질 문제 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천이 어떻게 돼요?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천이 밀린다는 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두 장의 천을 겹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장의 천이 이렇게 올라가든지 잠깐 좀 이렇게 비스듬히 꽉 맞춰지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고정해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밀리는 걸 방지한다라는 거는요, 고정을 해줘야 된다 하는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고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 보기 부분 살펴볼게요. 자는 어떤 때 이용이 되나요? 그렇죠? 선을 그을 때나, 그렇죠? 선을 그을 때나, 혹은 어떻게 돼요? 길이 잴 때 이용이 되죠? 길이 잴 때. 그리고 단추는 어디 이용이 되나요? 그쵸? 우리 옷에 단추가 떨어졌을 때, 그쵸? 단추가 떨어졌을 때 단추를 다시 이렇게 꿰맬 때 이용이 되죠? 단추를 꿰맬 때. 그리고 초크는 어디에 이용이 되나요? 초크는 천에 선을 그을 때 사용이 되죠. 천에 선을 그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시침핀의 역할을 보시면 시침핀은 어떤 역할인가요? 고정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밀리는 것을 방지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밀리는 것을 방지한다. 그래서 정답이 4번 시침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9번이고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식물 관리 방법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물 관리 방법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한번 보시면요. 식물이 마르거나 시들지 않도록 이게 어떻게 돼요? 결과적인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결과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결과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어떤 것을 방지해줘야 되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주는 것보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얘를 한 번에 흠뻑 주는 것이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지금 화초에 어떤 걸 주고 있어요? 물을 주고 있죠. 이 부분인데 이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물주기다 라고 나와 있어서 정답은 쉽게 1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물을 주는 건요, 어떻게 돼요? 식물이 꼭 필요한, 그쵸? 양분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물이라는 건 하나 적어볼게요. 식물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주기가 아주 중요하고요. 만약에 물을 제때 주지 않으면 아까 나왔던 현상인 마르거나 혹은 어떻게 돼요? 시들어서 그쵸? 식물이 죽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시면 풀뽑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식물 옆에 자라다 보면 식물이 옆에 이제 풀들이 막 자라고 있어요. 얘네들을 제때 뽑아주지 않으면 양분들이 나가게 되거나 그쵸? 좀 지저분하거나 안 좋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양분 문제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풀은 자주 뽑아주는 게 그쵸? 환경적으로 좀 보기가 좋죠? 환경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지치기 같은 경우도요. 모양을 좋게 해주는 결과도 있고요. 식물이 생장하는데 조금 더 어떻게 돼요? 잘 자라도록 필요로 하는 게 가지치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에는 제가 환경과 생장이라고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생장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름주기가 중요한데요. 거름주기라고 하는 것은 얘를 뭘 한다는 거예요? 양분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도 가끔씩 양분을 먹어야지, 그쵸? 좋은 걸 먹어야지 좀 더 힘이 나죠. 식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에서의 양분을 거름이다라고 하나 더 용어를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제가 별을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9번에 해당하는 문제는 이제 정답이 1번 물죽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10번 문제고요. 10번 문제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제 목재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고요. 요거는 제가 별을 3개를 할게요. 네,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었고요. 예상했던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다음 중 내용을 보시면 잎이 크고, 잎이 크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엄청 크다는 거고요. 그리고 넓은 활엽수는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활엽수를 골라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요. 나무에는 2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목재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게 있었나요? 활엽수라고 해서 우리 이제 보기 문장처럼 잎이 크고 넓은 것을 활엽수라고 합니다. 잎이 크고 넓은 목재를 어떻게 돼요? 활엽수라고 하고요. 하나 더 살펴보면 잎이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뾰족뾰족하겠죠. 넓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침엽수라고 합니다. 침엽수는요. 잎이 바늘같이 뾰족한 거예요. 그렇죠? 잎이 바늘같이 뾰족한 목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활엽수와 침엽수에 해당하는 부분 문제 출제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역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기 부분 살펴볼게요. 소나무는 잎이 어떤가요? 뾰족뾰족 바늘 모양이죠. 그래서 얘는 침엽수고요. 전나무도 역시 어떤가요? 전나무도 좀 바늘 모양이죠. 그래서 얘도 침엽수입니다. 그리고 잣나무도 어떤가요? 잣나무도 비슷하죠. 그래서 잣나무도 역시 침엽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어떻게 돼요? 마지막 부분에 오동나무가 나와 있는데요. 오동나무는요. 어떻게 돼요? 잎이 넓고 큰 활엽수에 해당이 됩니다. 활엽수. 오동나무 말고 하나 더 어떤 게 생각나세요? 느티나무도 하나 더 있었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0번 문제는 매일 출제가 되고 있고 예상했었는데 역시 또 나왔고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11번이고요. 11번에서는 이제 직업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와 나에 해당하는 직업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직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법원에서 그쵸? 법을 집행하는 곳이죠. 법원이란 곳은 제가 적어드릴게요. 법원이란 곳은 법을 집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린다. 판결이라는 것은 그러한 재판 결과를 내린다는 거죠. 선언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재판 결과를 무엇한다? 선언한다. 결과를 내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직업군인데요. 한번 가 부분 살펴볼게요. 1번이 판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판사의 직업군은 어떤 역할을 해요? 법원에서 재판을 하거나 혹은 판결을 내리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판사는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교사 나와 있는데요. 교사는 어떻게 돼요?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죠.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죠. 학생을 가르치죠. 요리사는 어떻게 돼요? 요리사는 그쵸? 요리하는 주방에서 그쵸?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역할이죠. 디자이너는 어떤 역할을 해요? 디자이너는 예를 들어서 옷 디자이너, 그쵸? 의상 디자이너다라고 생각하면 디자이너실에서, 그쵸? 의상실에서 의복을 만드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나 부분에 해당하는 보기 지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돼요? 환자를 진찰을 하고요. 혹은 처방이라는 거는 이 환자의 병증에, 그쵸? 병환 증세에 대한 결과를 내리는 거죠. 그쵸? 병의 결과를 내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직업군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한번 나 부분에 해당하는 보기 부분 살펴볼게요. 처음에 보면 의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의사는 어디서 일어나요? 병원에서, 그쵸? 환자들의 병을 진단을 하죠. 그래서 나에 해당하는 보기 지문과 일치했죠. 그래서 정답이 가 부분은 판사고 나 부분은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지문에 해당하는 정답은 1번이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 부분 한번 내려가 볼게요. 가수는요, 보통 어디서 일을 하나요? 그쵸? 가수 부분은 음악하는 곳, 그쵸? 음악하는 곳에서 노래를 하죠. 그쵸? 음악이나 노래를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경호원들은 보통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쵸? 경호하는 역할을 하죠. 경호나 보호 역할을 하죠. 보호. 그리고 운동선수 같은 거는,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돼요? 그쵸? 보통은 자기 종목에 따라서 운동을 하게 되죠. 경기장에서 종목별로 운동 경기를 하는 거죠. 운동 경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에서는요, 각 직업군에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라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도 이제 문제 푸실 때 각 직업군이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분류해서 확인해 보시면 정답이 이렇게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12번이고요. 12번에서는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 전자 부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살짝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자 부품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우선 전자 부품의 종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자 부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같이 한번 살펴보면, 그쵸? 저항이란 게 있었고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 그쵸? 꾹 눌러줘서 전류의 흐름을 유지하게 해주는 스위치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자 부품에서, 그쵸? 전기의 저장 장소 역할을 하는 또 어떤 게 있었어요? 건전지도 있었죠? 건전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생각나세요? 그쵸? 이렇게 모터 돌듯이 동력의 역할을 해주는 전동기도 있었죠? 전동기등. 이렇게 전자 부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 스위치, 건전지, 전동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게 어떤 건가 있나요? 1.5V, 또 얇은 것도 있고 9V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그쵸? 건전지라고 하죠. 그래서 건전지의 역할은 전기를 저장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쵸? 전기의 저장.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고무줄은 그쵸? 이렇게 노란 줄로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고무줄을 이렇게 당기면 쭉 늘어나고 이렇게 모이면 쭉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탄성의 성질이 지니죠. 그쵸? 고무줄은 탄성의 성질을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 같은 역할은 어떻게 돼요? 소리를 듣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쵸? 소리를 듣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용수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 늘게 하면 쭉 길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딱 놓으면 다시 줄어드는 역할, 그쵸? 탄성의 역할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제에서는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이니까요. 답이 건전지가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고무줄, 스피커, 용수철에 해당하는 부분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13번이고요. 13번에서는 이제 목제품 만들기 과정이 나오는데요.
목제품 만들기에서 이제 해당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곱자나 자를 이용해서 어떤 역할을 해요? 그쵸? 얘는 선을 긋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목재에 마름질 선을 긋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곱자나 자의 역할은 마름질 선을 긋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톱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톱이라는 것은 이제 잘라주는 역할을 해줘요. 예를 보면 어떻게 돼요? 목재를 자르는 역할이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자를 이용해서 선을 긋거나 혹은 톱을 이용해서 자르는 역할을 하는 이러한 과정은 목재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됐고요. 제가 예상했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또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보기 지문에 보시면 조립하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조립하기라고 하는 것은 목재를 어떻게 돼요? 못을 박던지 해서 고정해서 형태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못을 박아서 목재의 형태를 고정시켜주는 게 무엇이다? 조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마름질하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정답은 마름질하기가 맞습니다. 마름질하기라고 하는 것은 선을 긋던지요. 선을 긋거나 혹은 어떻게 돼요? 톱으로 자를 때, 그쵸? 자를 때 사용하는 과정을 마름질하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 보기에 해당하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상도 그리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구상도 그리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스케치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자로 그리는 거를 구상도 그리기예요. 제가 적어볼게요. 스케치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스케치를 한 것을 자로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스케치한 것을 자로 그리는 게 구상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페인트 칠하기인데요. 페인트 칠하기는 마지막 가공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가공 과정에서 목재의 모양을 예쁘게 해주려고 겉부분에 칠하는 부분을 페인트 칠하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14번이고요. 14번에서는 이제 컴퓨터의 입력 장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는 이제 크게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그렇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밑에다가 컴퓨터에는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입력 장치가 하나 있고요. 입력 장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컴퓨터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무엇을 입력해라. 그렇게 하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입력 장치에는 어떤 게 있나 봤더니 자판기가 있고요. 그리고 자판기 하면 키보드라고 하죠. 그리고 마우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컴퓨터에는 입력을 하면 그 다음에는 내보내야 되죠. 그렇죠? 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출력 장치에서 보시면 대표적인 출력 장치는 프린터라는 게 있고요. 제가 어떤 문서 작업을 해서 입력해서 어떻게 돼요? 입력을 하고서 출력을 딱 누르면 얘가 제가 일한, 그쵸? 문서 작업한 게 쫙 출력이 돼서 나오죠. 프린터에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이런 출력한 거를 어떻게 돼요? 그 컴퓨터 안에 저장을 시킬 수도 있죠. 저장 장치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장 장치에서는 어떤 게 있나 봤더니 하드디스크가 대표적인 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에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고요. 이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 그 보기에서는 이제 그림을 보면 바로 정답이 나오시죠. 얘는 키보드라고 하고요. 보통은 자판기, 그쵸? 자판기라고 하죠. 자판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우스는 이렇게 어떻게 돼요? 클릭할 때 이용이 되죠. 얘도 대표적인 입력 장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는 출력 장치에 해당이 되죠. 출력 장치.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저장 장치에 해당이 되죠. 대표적인 저장 장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15번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나뭇가지에서 꽃이 피는 식물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뭇가지에서 꽃이 피는 식물이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쵸? 꽃나무에 해당하는 문제였죠. 그쵸? 그래서 꽃나무에 해당하는 문제였고요. 그럼 꽃나무에 해당하는 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나요? 그쵸? 목련이나 장미나 무궁화가 대표적인 꽃나무에 해당이 됐죠. 그러면 다른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보기에 해당하는 건데요. 우선 알뿌리 채소부터 살펴볼게요. 알뿌리 채소. 알뿌리 채소에 해당하는 예 등을 살펴보면요. 어떤 게 있나 봤더니 얘네들은 이제 땅속 뿌리에 어떻게 돼요? 줄기를 번식해서 어떻게 돼요? 키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한번 적어볼게요. 땅속 뿌리에 줄기를 번식해서 키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알뿌리 채소고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는 이제 튤립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에 해당하는 예인데요. 한두 해살이 화초가 있습니다. 채소가 있습니다. 한두 해살이 채소가 아니라 다시 정정할게요. 화초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자랄 때 어떻게 돼요? 좀 텀이 있죠. 한두 해 정도 있다가 그쵸? 텀이 있어서 자라는 화초고요.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채송화나 봉선화 등이 있어요. 채송화나 봉선화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이제 꽃이 피는 식물이니까 어떤 거를 골라라 하는 거예요? 꽃나무를 골라라 하는 거예요. 그쵸? 꽃나무를 골라라 하는 거니까 살펴볼게요. 1번 보기 지문은 목련 나와 있네요. 그쵸? 목련은 대표적인 꽃나무에 해당이 되죠. 그쵸?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얘는 꽃나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튤립이 나와 있는데요. 튤립은 알뿌리 채소고요. 그쵸? 땅속 뿌리에서 줄기를 번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뿌리 채소. 그리고 채송화, 봉선화는 어떻게 돼요? 한두 해살이 화초가 되겠죠. 그쵸? 한두 해살이 화초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16번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곡류에 해당하는 식품군이 나와 있습니다. 곡류라고 하시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있나 봤더니 주로 밥류, 그쵸? 우리가 먹는 주식류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주식. 밥류를 생각을 하면 되겠죠? 밥에 해당하는 종류를. 한번 봅시다. 보기 1번 귤이 나와 있는데요. 귤은 어떤 거예요? 그쵸? 열매죠. 그쵸? 과일에 해당하는 거죠? 과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갈치가 나와 있는데요. 갈치는 생선류에 해당이 되죠. 생선류. 그쵸? 그 다음에 우유는 어떤 거에 해당이 되나요? 우유 및 유제품류에 해당이 되죠. 유제품.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보리밥이 나와 있는데요. 끝에 뭐가 나와 있어요? 보리밥이니까 얘가 곡류, 그쵸? 밥에 해당하는 식품이 되겠습니다. 얘는 곡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17번이고요.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생활용품 제작 방법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제 사슬뜨기로 코를 만든다라고 나와 있고요. 짧은뜨기, 긴뜨기, 빼뜨기 등의 방법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뜨는 방법인데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기에서는 십자수가 나와 있는데요. 십자수는 어떤 방법인가요? 그쵸? X자 모양으로 엇갈리게 수를 놓는 방법이죠. 이게 십자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킬 자수가 나와 있는데요. 스킬 자수라는 거는 짧은 터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짧은 털실을 이용해서 수를 놓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코바늘뜨기가 나와 있는데요. 역시 이게 코바늘뜨기가 보기에 해당하는 지문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바늘뜨기에서는 가장 큰 게 이제 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코를 만들고 어떤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그쵸? 짧은뜨기, 긴뜨기, 빼뜨기 등이 있죠. 짧은뜨기, 그리고 긴뜨기, 그 다음에 빼뜨기 등, 그쵸? 여러 가지가 있죠? 빼뜨기 등, 방법이 있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재봉틀 바느질이 나와 있는데요. 재봉틀 바느질에서는 항상 비교되는 게 뭐가 있나요? 손바느질과 비교가 되죠. 얘는 어떤 게 비교된다? 손바느질과 비교가 되죠. 그래서 보통 손바느질에 비해서 재봉틀 바느질은 빠르죠. 그렇죠? 기계를 이용하니까 빠르고 또 어떤 장점이 있나요? 튼튼하겠죠. 사람이 한 거보다. 그렇죠? 튼튼하고. 그렇죠? 튼튼한 바느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18번이고요. 여기서 설명하는 음식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기 지문을 읽어볼게요. 빵과 빵 사이에, 이제 또 맛있는 거 나왔어요. 빵과 빵 사이에 무엇을 넣어서 맛있는 음식 재료를 넣어서 만들고요. 이 안에 재료가 햄이나 치즈, 토마토, 양상추 등의 것을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빵과 빵 사이에 넣는 음식, 그쵸? 여러 가지 재료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잡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잡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요? 당면을 이용해서 만들죠, 그쵸? 당면을 이용해서 만들고요. 당면을 볶아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탕수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돼지고기에다가 튀김옷을 입혀서 만드는 거죠, 그쵸? 돼지고기에 튀김옷을 입혀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치찌개 같은 경우는 그쵸? 김치에다가 이렇게 끓이는 거죠. 재료는 김치고 넣고 김치에다가 물을 넣고 끓이는 거죠. 물을 넣고 끓이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이제 샌드위치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샌드위치가 되겠고요. 샌드위치라고 하는 것은 아래 위에 빵을 놓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재료를 놓고 만든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샌드위치라고 하는 건요. 한 그릇 음식에 해당이 되고요. 한 그릇 음식. 한 끼 식사를 가볍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샌드위치가 있고요.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빵에 해당하는 그쵸? 햄버거가 생각이 나시죠? 햄버거. 그러면 주식인 밥류로 생각을 해보시면 뭐가 있나요? 그쵸? 비빔밥 등이 있죠? 비빔밥.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기 지문에서는 단순하게 샌드위치다라고 나와 있지만 크게 생각하면 한 그릇 음식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요.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19번이고요. 19번에서는 재활용 수거함에 넣어야 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재활용 수거함에 넣어야 하는 물건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재활용 수거함의 이름을 보면 뭐가 나와 있나요? 종이류라는 게 나와 있죠? 종이류 수거함이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보기에는 유리잔이 나와 있는데요. 유리잔이나, 그쵸? 어디예요? 유리병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넣어야 돼요? 병류에다 넣어야 되죠? 그쵸? 병류. 그 다음에 페트병이나 혹은 어떻게 돼요? 세제 용기 같은, 그쵸? 얘는 어디다가 넣어야 돼요? 그쵸? 플라스틱류에다 넣어야 되죠? 플라스틱류. 플라스틱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신문지, 그쵸? 혹은 종이류. 책 같은 경우는 어디다가 넣어야 하나요? 그쵸? 종이류에다 넣어야 되죠? 종이류. 여기서 해당되는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이제 음료수 캔이 나와 있는데요. 혹은 가스 용기, 그쵸? 캔이나 가스 용기 등은
어디다가 넣어야 되나요? can you에다가 같이 모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재활용 수거함에 대해서 각각의, 그쵸? 병류, 그리고 플라스틱류, 종이류, 캔류 이렇게 분류별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20번 문제 마지막입니다. 봅시다. 경제동물과, 그쵸? 여기서 이제 경제동물이 나와 있는데요. 경제동물이란 건 뭐예요? 그쵸?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가축을 사육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사육하는 동물을 경제동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동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토끼가 나와 있는데요. 토끼에서는 뭘 얻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토끼 고기도 얻을 수가 있고요. 알은 얻을 수가 없죠. 토끼는 새끼를 낳죠. 그렇죠? 고기도 얻을 수가 있고 가축을 통해서 털도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나와 있고요. 다음 보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리 같은 경우는 오리고기 많이 드시죠. 그렇죠? 오리 같은 경우는 고기를 얻을 수가 있고요. 돼지 같은 경우도 고기도 얻을 수 있고요. 혹은 또 가죽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젖소는 뭐예요? 그쵸? 우유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제동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쵸?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해마다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 계속 출제가 됐고요. 변동사항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을지 모르시겠지만 그쵸?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 해마다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반복해서 학습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